자,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진짜 대담한 가설 하나입니다. 로고스의 거울.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 우주에 반드시 필요한 필연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가 그저 맹수를 피하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만 진화했다면 도대체 왜 생존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저 머나먼 블랙홀이나 양자물리학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일반적인 생물학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점프거든요. 보통 과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의식이라는 건 그냥 복잡한 뇌 활동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다. 이렇게 봐요. 뭐랄까, 엔진이 돌아가면 열이 나는 것처럼 생존에 필요한 뇌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 우연히 생겨난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완전히 다른 시각이 하나 등장합니다. 의식이란 게 단순한 진화의 실수나 부산물이 아니라 이 우주가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우주적 인터페이스라는 관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생각, 의식이 과연 우연한 오류인지 아니면 필연적인 요소인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의식이 그냥 단순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왜 이렇게 찜찜한 구석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기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로저 펜로즈가 정말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주의 근본 설계도를 수신해서 그걸 우리가 사는 이 현실로 번역해내는 아주 정교한 안테나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 펜로즈의 이론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오래된 철학적인 아이디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우주에 숨겨진 어떤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다들 들어보셨죠? 딱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적인 진리 같은 것들은 인간이 발견하기 전부터, 아니,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완벽한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고스가 바로 우리 우주의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펜로즈는 바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우주가 사실은 세 개의 세계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세계는 방금 말씀드린 로고스의 세계. 즉 모든 수학적 진리가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는 플라톤적 세계입니다. 우주의 모든 법칙, 모든 설계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세계는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 세계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현실 세계는 저 플라톤적 세계에 있는 무한한 진리들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만이 실제로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계가 바로 정신적 세계, 즉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물리적 세계의 정말 작은 부분, 바로 우리 뇌에서 생겨나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세 개의 세계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플라톤적 세계의 법칙이 물리적 세계를 만들고 그 물리적 세계의 일부인 뇌가 정신, 즉 의식을 낳고 그 의식이 다시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저 멀리 있는 플라톤적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것처럼 완벽한 순환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순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제부터 이 이론의 물리적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자역학에 따르면요. 우리가 뭔가를 보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실 명확한 하나의 현실이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뿌연 가능성의 구름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상하죠? 이런 기묘한 상태를 물리학에서는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거나 관찰하기 전까지는 어떤 입자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애매한 가능성의 구름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딱 하나의 현실이 되는 걸까요? 펠로즈는 바로 우리의 의식이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수많은 가능성의 구름 속에서 의식이라는 핀셋이 딱 하나를 콕 집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우리의 관찰이라는 행위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확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오케스트레이션 객관적 환원, 줄여서 올크 5월 이론이라는 게 제시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양자 안테나 역할을 해서 이 우주적인 선택을 조율하고 이끌어낸다는 정말 대담한 가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전부 모아서 이 가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거대하고 장엄한 결론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주를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주가 스스로를 비춰보고 아, 내가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울, 그 자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의식이 없다면 우주는 그저 완벽하지만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수학 공식, 즉 차가운 코드 덩어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식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기에 비로소 이 우주는 경험되고 해석되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화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아니라 우주가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우주 드라마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공동 작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 끝없는 열망조차도 사실은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겠네요. 만약 우주가 정말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주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